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공식이라고 써 있는데도 정말 공식 계정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요. 그래서 계정에 오피셜을 붙여놓거나 블루체크를 받기도 하죠. 플라스틱의 최정아 작가는 좀 더 모호했어요. 아이디를 검색해보니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최정아 공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스타그램을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미술계 선배들로부터 들은 건 최정아 작가님이 휴대폰을 안 쓰셔서 다른 작가분들에 비해 연락하기가 살짝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은 무려 2016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탈리아, 특히 로마 하면 수많은 문화유적이 떠오르잖아요. 워낙 문화재가 많아서 굳이 새 미술관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첫 국립현대 미술관 프로젝트가 지난 세기 말에 시작됐어요. 옛 육군 병영을 미술관으로 바꾼다는 컨셉이었는데 건축가로 1998년 자하 하디드가 선정되었죠. 완공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공식 명칭은 국립 21세기 현대미술관 막시입니다. 이 미술관에서 2015년 최정화 작가를 초대했어요. 작가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용한 설치 조각과 연꽃 모양의 대형 벌룬꽃이 전시되었다고 해요. 최정화 작가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30대부터 워낙 매체를 통해 잘 알려지셨기 때문에 투명하거나 검은 큰 아세테이트 안경과 삭발에도 잘생긴 두상, 그리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스틸컷으로 잘 알려지셨어요. 이러한 작가의 개성이 사물로 표현된 게 최정화표 작품이죠. 한글로 적어두신 코멘트가 의미심장해요. 제가 모시는 사부님을 소개합니다. 직접 개조한 의자 같은 도구에 작가님은 감탄하세요. 이 의자도 오래 사용해서 망가졌는데 노끈 같은 것으로 망가진 곳을 수리했어요. 그러니까 의자 본연의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죠. 작가님의 스승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아니었어요. 최정화식 개념의 전복이죠. 작가님 작품은 전시장에서도 만나지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감상해도 좋습니다. 2016년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이제는 벌룬과 에어 컴프레셔를 사용한 작품들이 많지만 지난 세기에는 이런 장치를 미술 작품에 도입한 사례는 드물었죠. 이 연꽃에는 주술 같은 한자들도 가득 적혀 있어요. 누구나 좋아한다는 꽃이지만 꽃이 이렇게 거대해졌을 때는 생경함과 두려움도 생깁니다. 게다가 동물 같은 움직임이라니요. 이런 게 바로 최정화 스타일이죠. 최정화 작가님이 1998년 후쿠오카 건물 기둥에 설치한 첫 번째 공공예술 작품입니다. 제목은 기둥은 기둥이라고 해요. 세미필로티 구조의 한 기둥을 그리스 신전 기둥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 플라스틱으로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예전에 학창시절에 미술시험을 위해서 외웠던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식 양식을 떠올렸어요. 공공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딱 이 건물을 해석한 작품입니다. 미술가들은 액자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죠. 그런데 작가님은 그 액자를 작품화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건 이 사진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연이거나 혹은 관람자예요. 관람자가 바로 예술이 되는 이미지는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1990년대 이미 브랜드가 되셨어요. 당시 한국미술은 최정화, 이불, 서도호 등 30대 작가님들이 시각문학의 최일선에서 활발하게 작업하고 계셨죠. 1995년 뼈 아메리칸 스탠다드 전과 현재 아트선재센터가 들어선 그 자리에서 열렸던 싹전은 당시 미술계의 잔잔하지만 묵직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고낙범, 공성훈, 박모, 안규철, 오형근, 이동기, 이불, 최정화, 홍성민 등 작가분들이 1995년 싹전의 참여 작가들이셨어요. 아까 봤던 그 작품의 좋은 활용 사례입니다. 이렇게 작품에 걸터 앉으면 당신이 바로 예술품이 되는 거죠. 저는 작품 뒤에 서서 액자 안에 담긴 사람을 생각했는데 때로는 관람자들이 예술가보다 더 아방가르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리, 마르세유와 더불어 프랑스의 대도시 중 하나인 리옹에는 많은 미술관의 야외 조각 작품들이 있어요.
안토닌 퐁세 광장에는 최정화 작가님의 85송이 꽃으로 만든 꽃나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찾으려고 검색을 했는데 리옹에도 여러 동상과 성당 그리고 미술관 속 작품들 중에서도 최정화 스타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건 2003년 리옹 현대미술 비엔날레 때 설치되었던 작품인데요. 어딘가 눈에 익지 않으세요? 꽃 대신 과일과 채소로 만들어진 나무 형태의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었죠. 이 작품은 2015년에 설치되었었는데 당시 찬반 여론이 팽팽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같은 해 연말 국회 마당에서 국회 헌정기념관 잔디밭으로 이동 설치했다고 해요. 작가님은 이러한 일련의 시리즈 타이틀을 연금술이라고 하세요. 2014년 리움미술관 전시 때 작품 제목이 연금술이었는데 이에 대해 작가님은 내 작품들에선 플라스틱이 보석이 되어 이게 연금술이죠 라고 하셨어요. 이 작품은 2017년 보스턴 미술관 이오니아식 기둥들 사이에 설치되었는데요. 저는 아이작 오즈 작가가 생각났어요. 아이작 오즈는 회화의 무게라는 작업을 하는데 골드바 모양의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고 물감의 무게만 측정해서 같은 시기에 금시세로 작품 가격을 정해요. 두 작가 모두 사전적 의미의 연금술은 아니지만 미술가들은 이미 연금술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초록색 플라스틱 소쿠리들이 하늘 높이 솟구쳤어요. 최정화 작가님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싸구려 플라스틱이 이제 실내를 넘어서 야외에서도 당당히 관람자들을 맞이합니다. 사티TV에서 전에 소개해드렸던 서도우 작가님의 카르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1992년 카셀 도큐멘터의 선부였던 조나단 브롭스키의 하늘을 향해 걷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서도우 작가님이나 브롭스키 작가님의 작품과 달리 최정화 작가님의 수직 형태는 과거 부엌이나 시장에서 공간의 편리를 위해 쌓아두었던 그런 모습에서 기인한다고 해요. 관련한 소개는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작가님의 플라스틱들은 이렇게 조명 형식을 취하기도 해요. 작품 뒤편에 쿠사마요이의 작품도 흥미롭네요. 브론즈로 환생한 플라스틱 의자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작가님의 사부님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작품 모티브 역시 시장의 상인들입니다. 원래는 플라스틱 의자에 쿠션을 더하기 위해 스티로폼을 붙여놓는 거였는데 작가님은 큰 영감과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이름 모를 한 예술가의 시도를 이렇게 브론즈로 제작하셨습니다. 요새는 보기 힘들어졌죠? 지난 세기 남대문 시장과 같은 큰 시장에서도 점심때면 상인들의 식사를 위해서 아주머니들이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 담긴 쟁반 여러 개를 쌓아서 머리에 이고 배달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부엌과 달리 과거 우리네 부엌은 매우 좁아서 이렇게 사물 위에 또 다른 사물을 얹어두었죠. 작가님 작품에서 계속 쌓아올리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 어머니들의 애환과 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해요. 벌써 7년 전 전시가 되어버렸네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던 작가님의 전시에서 모이자 모으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는 식기, 냄비, 펜 등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신 거였는데 물건을 가져오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작가님은 영화의 감독 같아요. 컨셉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고 콘티를 그리면 주연과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 배우들이 함께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죠. 키치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죠. 미술은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이었어요. 이후 부르주아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이들도 감상하고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문화 소비의 독점 구조에 중산층들이 진입한 거예요. 그런데 문화를 독점했던 귀족들은 중산층이 소비하는 예술품들은 저급하고 저속하고 통속적이라고 생각했죠. 키치의 사전적 의미가 생겨났어요. 하지만 현대 대중들은 계층적 위화감을 감추지 않고 주류 고급 문화를 공격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더 모방하고 암묵적으로 조롱해요. 백만장자의 가정용 엘리베이터 안에 걸린 진짜 렘브란트 그림은 틀림없는 키치다 라고 해요. 결국 키치란 오브제 자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키치적으로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켜요.
시민들이 모아온 식기들이 모여 거대한 민들레 홀씨가 되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마당에 설치된 작품 앞에서 최정화 작가님과 이영철 교수님이 만났어요. 쌓는다는 건 기원의 행위입니다. 강가나 산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돌들을 쌓아둔 흔적을 보게 되죠. 작가님은 여기서 또 다른 쌓기의 습관을 발견합니다. 우고 론디론의 인체를 연상케 하는 돌쌓기와는 시작이 달라요. 전통 부엌과 같은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쌓기와도 닮은 듯 다른 개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잔해에서 작가님은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을 떠올리셨어요. 이렇게 개념을 부여하니 작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의 쉬운 해설서란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세 글자를 세로로 쌓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예술가라는 작가님의 헌사죠. 2021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던 불가리 컬러 전시회에 작가님 작품들이 전시되었고요. 불가리 앰베서더 리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가리는 여러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를 갖고 또 콜라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에서도 최정화 스타일은 불가리아의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압도하고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게시물은 작가님의 어머님입니다. 아들의 전시 도록을 살펴보시는 걸 스냅 촬영하셨어요. 어머님의 생신이셨나봐요. 엄마와 자식들은 서로서로에게 모두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플라스틱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60년대라고 합니다. 대나무와 왕골로 만든 가재 도구를 플라스틱이 대체했던 시기죠. 어쩌면 60년대가 우리의 짧은 근대였고 최정화 작가님이 작품으로 우리 근대사를 해석한 게 아닐까 해요.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